들은 169페이지요. 점유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공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이고, 공권이라는 권리는 이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권이라는 권리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공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물론 소유권은 완전 물건을 말하고, 제한 물건은 권리의 내용 중 일부가 제한되는 물건인데,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직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인 점유권하고 소유권, 제한 물건인 공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점유권입니다.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인데,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재 170페이지에 점유의 개념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1번의 점유의 요소에서는 타이틀은 가볍게 기억하고 아래쪽 양가로 1, 2, 3을 분석하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족하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공권이 있던 없던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이다 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 2번에 점유에 관여하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유에 관여하라는 이야기는 점유권이라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인데, 점유가 관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점유가 관여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외적으로 점유가 관여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재는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지만
간접 점유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접 점유라는 것이 시험에 필요하지 나머지를 시험에 묻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 점유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에게 빌려주고 있어요. 그럼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를 대차 관계라고 말합니다. 대자는 빌려줄 대, 차자는 빌려 쓸 차. 사용 대차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소비 대차도 있지만 대차 관계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임대차입니다. 그럼 만약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이 빌려 쓰고 있다면 임차인, 갑이 빌려주고 있다면 임대인. 그럼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가령 1년 동안 을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1년을 존속기간이라고 말해요.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 이 존속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사용 수익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이지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용익권이라고 말해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 그럼 용익권에는 지난주에 했던 타이틀 용익 물건도 있고 채권인 임차권도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 존속기간 내에는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이 존속기간 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칙에 따른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점유가 관여화된 부분이 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원칙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인데 일정한 경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해요. 그리고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간접 점유라는 개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런 임대차 계약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말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간접 점유자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점유 매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점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간접 점유요. 그럼 어찌됐든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둘 다 무엇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유가 관여화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점유 매매 관계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무엇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점유권이. 간접 점유란 것을 어렴풋이 입문 과정에 이해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재에 단어가 오타예요. 보존자란 말은 없어요. 보존자 지우시고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있고 점유주가 있어요. 점유 보조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점의 점원등을 말해요. 점유주는 주인 주자를 쓰고 있어요. 상점의 주인등을 말해요.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상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 상점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 상점에는 상점의 주인 등 점유주도 있고 점유 보조자, 상점의 점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령 점유주와 점유 보조자가 계약을 할 때 이 점유 보조자가 상점의 물건을 관리하고 팔고 점유주가 상점의 주인이 월말에 결산하고 이렇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강의만 하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남에 편의점 하나 차려놨습니다. 뻥입니다. 예. 강의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점에 상주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점원을 채용하고 물론 페이는 좀 많이 주고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팔아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결산하고 정리하겠다.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면 이 상점의 물건은 누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다?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하지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그런데 점유 보조자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것인가? 상점의 주인인 점유주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지 상점의 점원 등이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물건적 청구권을 했었습니다.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청구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물건이 있다면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는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점유권을 가진 자가 행사하지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점유주와 점유 보조자 사이에서는 점유주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하는 것이다? 점유주만. 그런데 좌측의 간접 점유에서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도 무엇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권이요. 이건 둘 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논리예요. 그 다음 상속인의 점유는 거의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점유 보조자는 10년에 한 번쯤 지문에 등장할 수는 있어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간접 점유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럼 상속인은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란 분이 어떤 물건의 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법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그대로 이전돼 버리는 것이다? 상속인에게. 이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점유권은 누구에게 승계돼 버렸다? 상속인에게. 그럼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인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점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승계돼 버린 것이다? 상속인에게. 그런 논리고 시험의 논점은 아닌데 그럼 상속인이 점유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된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승계할 수 있다. 시험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점유에 관여만은 나중에 1월부터는 간접 점유만 조금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것은 점유권이란 물건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인정되는 물건이지만 점유가 관여된 부분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점유 보조자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간접 점유예요.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네. 그럼 오른쪽 페이지 121페이지요.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교재에는 없지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 6월달용인데 예습 좀 해보자고요. 점유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좌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반대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 있어 하자 없는 점유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유, 하자가 있는 점유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점유가 있어요.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입니다. 직역하면 스스로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자주 점유는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 점유라고 말합니다. 타주 점유라는 게 있어요. 타자는 타인할 때 타자고 주자는 주인할 때 주자예요. 직역하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타인을 주인이라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물건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타주예요. 시험에는 자주 타주 점유의 구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의 점유가 있어요. 악의 점유가 있습니다. 그럼 선의 악의는 한번 설명을 드렸네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일단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점유에서 선의 악의는 좀 더 어려워요. 몰랐다 알았다는 말은 똑같지만 살이 붙어요. 선의 점유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 공권이 없는데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몰랐다 정도만 하면 돼요. 네. 악의 점유는 공권이 없는데 공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유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점유하는 게 무엇이다? 악의 점유예요. 지금 정확하게 다 알아라가 아니라 선이 몰랐다, 악이 알았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 무과실 점유가 있고 과실이 있는 점유가 있어요. 무자는 없을 무자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과실, 잘못이 없다는 말. 그냥 과실은 앞에 있을 유자가 생략됐다 그랬습니다. 과실이 없는 점유, 과실이 있는 점유. 여기에 과실은 잘못, 일종의 부주의를 말하지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실이 없다, 과실이 있다. 즉 주의를 했더라도 알 수 없어서 몰랐다.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부주의, 주의하지 않아서 몰랐다 라는 걸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정규에서는 정확한 개념은 살이 붙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지금 정확하게 다 하시란 이야기 아닙니다. 무과실, 과실 없는 점유다. 그 정도만 하시고 주의를 했더라면 본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다? 과실 있는 점유예요. 우과실 점유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본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무엇이다? 우과실이요.
복잡하면 선이 몰랐다. 악이 알았다. 선이는 다시 무과실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과실로. 무과실이든 과실이든 전부 모르는 경우예요. 그런데 본건이 없다는 것을 몰랐는데 과실이 없다. 본건이 없다는 걸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평온한 점유가 있어요. 폭력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엄비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말, 어떤 저항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점유한 것을 말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점유한 것을 말해요. 공연한 점유란 것은 널리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점유하는 게 무엇이고 공연한 점유예요. 엄비에 의한 점유는 숨겼다는 말입니다. 예. 그냥 한번 보시는 겁니다. 계속된 점유가 있고 계속되지 않는 점유, 아니물자 불계속 점유가 있다. 그럼 좌우는 반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좌측의 점유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하자가 없어. 우측의 점유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데도 이런 하자 없는 점유를 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있는 점유를 했어서는 무권리자라면 원칙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점유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논점, 점유 취득 시효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때 하자 없는 점유는 원칙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법 197조 제1항과 민법 198조의 법률 조문에 하자 없는 점유는 무엇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정된다고. 근데 하자 없는 점유 중에 예외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게 있다. 자, 다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계속된 점유는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과실 점유는 법률 규정에 점유자에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된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하자 없는 점유가 여러 가지인데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무엇이지만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만 딱 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말이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가 사람 잡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입문 과정이지만 지금 하는 설명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시기상조예요. 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면 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법이란 실체법에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률관계에 따라 가령 가령에는 권리가 생겼고 을에게 의무가 생겼다면 이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자력구제, 스스로자자 힘력자,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국가구제가 대원칙이에요. 국가구제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법원에 가서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 피고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한다고. 그럼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재판을 할 때에는 법관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거에 따라 재판해요. 그걸 정거재판주의라고 말한다. 정거재판주의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필요코 닥치는 문제가 정거를 누가 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무엇이라 말한다?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민법의 종착역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입문 과정에 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그림을 좀 이해해보자. 재판을 할 때는 정거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입증이란 말은 설립자 정거정자예요. 직역한다면 정거를 누가 세울 것인가, 의역을 하면 정거를 누가 제시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갑을 간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입증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붙으면 10중 8구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해요. 언제나는 아니지만 정거가 있다면 뒤집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입증 책임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 무엇이다? 추정이다, 추정이요. 자, 지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입문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할 거예요.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대원칙이에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극히 일부. 그 나중에 하고 법률에 무엇이 추정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다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은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럼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이 붙어도 나는 자주다, 선이다, 평온, 공연이다, 계속이다를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점유자의 상대방이 에이 당신 타주잖아, 악이잖아, 폭력 엄비잖아, 계속되지 않았잖아 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타주, 악의, 폭력, 엄비, 불계속을 입증해야만 하지 추정되는 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여야만 한다면 점유자에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는 추정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만큼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입문과정에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어. 적으면 또 기억하다가 연말 지나면 딱 깨끗하게 포기할까봐 지금 하는 내용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럼 오늘 기억하실 것은 점유를 하자 없는 하자 있는으로 나누었을 때 상대적으로 하자 없는 점유는 문제가 없는 점유, 하자 있는은 문제가 있는 점유. 그래서 문제없는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권리자가 아닌데도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하자 있는 점유를 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실 것은 이 자주 타주를 구별해 볼 거예요. 그럼 교재 197조 제1항 한번 보십시오. 198조는 입문 과정이 아니라서 서술이 되지 않았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197조 있죠? 네, 그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계속된 점유는 198조인데 교재에 없어요. 1월달에 기본서 나오면 그때 설명할 것. 197조 제1항은 소유의사 자주예요. 파란 걸 보이죠?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 여백에는 잽싸게 무과실 X라고 적으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시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자 없는 점유 중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는 규정은 없다 라는 걸 하시고 그 다음 자주 타주의 구별은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릴 것이고 200조를 설명드립니다. 200조는 한번 들으시면 되고 표현자액 자체가 약간 혼선을 초래하도록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다지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200조는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간혹 시험 지문에는 등장하지만 정답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정답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있다면 이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은 동산일 수밖에 없다. 왜? 동산은 무엇으로 공시하지만 점유로 공시하지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공시한다? 등기로 공시하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200조는 무엇에 관한 규정이다? 동산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은 전부 동산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 책도 동산이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어제 훔쳤어요. 도둑놈처럼 생겼잖아요. 어디에 훔쳤는데 제가 지금 사실상 집에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할 것이다? 아,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 인간이 저 책의 소유자인가 보다 하고 추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니까요. 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기 때문에 그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20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시험에 묻지는 않고 간혹 지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게 등장해요. 등기된 부동산은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폐지한다.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배제한다고. 부동산은 권리의 적법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위험한 표현이에요. 민법 200조가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그래 표현하면 틀린 지문일 수 있어요. 교재에 200조 밑에 양가로 2번이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양가로 2번이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200조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양가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는 민법 200조의 권리의 적법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야 옳은 지문이지. 부동산도 권리의 적법 추정은 되지 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조문 안 주고 그냥 던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지문이에요. 네. 200조가 말이 생략이 되어버려서 다소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시험 지문은 이렇게 옵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부동산은 무엇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하지 점유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이런 논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령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가령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갑이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을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이 무엇을 예를 들고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은 누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등기된 자가요. 갑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돼.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등기의 추정력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점유에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자는 등기된 누구다? 갑이다, 갑. 이 말이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등기된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부동산은 무엇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하지 점유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200조의 자수행 분석 시험 아닙니다. 간혹 등장하면 판례 입장,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폐지한다는 것이 간혹 지문에 등장할 뿐이지 정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172페이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지우시는 순간에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